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제가 원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리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수급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거기에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혼동되지 않게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본인이 저 논리는 틀렸다, 저 논리는 잘못됐다, 동의한다 이렇게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차별 매매 동향을 오늘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9천억 매도, 기관의 8천억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4천억 매도, 연기금 2천억 매도 이렇게 전량 순매도가 왔고요. 개인이 지금 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이. 근데 이게 사실상 4월 20일 날도 있었어요. 비슷한 흐름이지만 이렇게 있었고 이 이후에 상승을 주면서 수급이 전환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뭐냐면 어찌됐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을 오늘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매수세가 있던 그 시점에 전량 매도하는 이런, 그죠? 1조 7천억씩 매도를 했죠. 이때 1조 3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때 대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죠, 많은 매도세는 아니다. 지금 너무 겁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 근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선물에서, 자,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선물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막판에 여기 지금 3시부터죠. 3시부터 갑자기 얘가 매수세로 다 사버렸습니다. 선물이. 원래는 지금 거의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매도세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또 이거 양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서 기관은 그 시점에서 매도를 던졌고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어, 내일 쉬죠. 5월 5일 어린이날 쉬고 그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때도 3시 이후로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대로 끝난 걸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뭐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풋옵션을 외국인이 매수는 했지만은 이건 매도세에 의한 뭐 해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왔죠.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게 오늘 빠졌나 싶을 정도로 형식적인 빠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쭉 늘려보면은 그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얼마큼 일어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은 2000, 2010년 정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내리고, 네, 이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로 한번 보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뜬 다음에 아, 그, 자, 여기서 필터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그런 날 순으로 제가 한번 취합을 해보면은 오늘 이제 9천억 매도를 했죠. 이날이죠.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날의 그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신기한 것들이 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지금 외국계 기관 금융투자가 연속으로 매도한 시점을 또 비교를 해보면 요 날입니다. 그쵸? 요 날이고 그 다음 이날 그리고 요 날 좀 세 개의 거래일의 날이에요. 그죠? 근데 과거 잘 보시면은 2011년 8월 10일 날 비슷한 동향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가 동반으로 일어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2020년 3월 9일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근데 뭐 2020년 3월 9일 이후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2011년 8월 2011년 8월 10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2011년 5월 12일 이 날입니다. 이 날이죠. 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2011년 8월 10일 요 날입니다. 요 날 이후에는 이때가 추가 하락을 이제 보여준 구간이죠. 근데 이게 횡보를 했고요. 그쵸? 요 두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 이 밑에 구간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020년 3월 9일 (2020년 3월 9일이)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요 포지션에서 지금 동일하게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금융투자 매도,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거의 들어왔죠. 근데 지금 재밌는 점은 여태 최근 10년간 개인의 매수세가 1조 7천억이 들어온 적은 역대 최대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소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8월 10일 이때인데 그 다음이 3월 19일 이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점으로 산다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신규 매수세의 유입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이때 동반되는 선물의 매도세가 없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관은 매도 같은 포지션이고요. 현물하고 다음 주 아니 그 5월 6일 날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스피가 도대체 뭘 팔았나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도를 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비주류라고 했던 반등폭을 주었던 것들이 코스피가 전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매도세가 없었거든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이때의 수준의 그 4월 29일 날의 매수세에 비하면은 이게 다 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게 있고 지금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스피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은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저점이 빠지진 않았어요. 오늘 이제 저점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가 대비 종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240선이라는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이 거래량의 수준이 지금 최근 바닥 거래일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 수준이 이 바닥 거래일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때 그 지지가 좀 아름답게 지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전일 이틀 대비 거래량이 적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이탈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5일선 이탈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갭양봉의 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갭양봉 띄운 거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갭을 메웠고 이 갭을 더 이상 메우지 않으려고 오늘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장이죠. 내일 모레 시작하는 지수 흐름만 봤을 때는 뭐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지만은 이 차트를 고려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에 해당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역대 10년 동안에 가장 최대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또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이거는 왜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연기금도 여기 소트를 다시 하면은 연기금도 거의 역대 제일 많이 판 날이에요. 근데 오늘 주가 지수를 보면은 2.6%밖에 안 빠졌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낮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갖다가 뭐 매매를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이미 개별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온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코스닥에서 실적 좋은 업종들이 좀 이번 주 다음 주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점은 좀 참조를 하시고 기간 매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외국인 기간 매매에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요 정도예요. 그죠? 탑이 요 정도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항공주, 그 다음에 경기방어주, LG 플러스 KT, 아시아나, 에어부산, 티웨이, 뭐요 정도죠? 그쵸?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도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매도세가 어떤 그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 그 4차 산업의 그런 종목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 비주류 종목들이죠. 보통 이런 데에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즉 기관에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또 올리겠지만은 오늘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예, 그거 좀 참조를 하시면은 기존의 그 주도주가 올리지 않고 비주류가 올랐을 때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대부분 큰 어떤 큰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큰 거래를. 그 부분이 좀 쭉 빠지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결과적으로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빠졌던 그 4차 산업 관련된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개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참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 봤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딱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걸 알아가지고 뭐가 도움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개인의 매수세는 거의 역대 10년간은 최대였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고, 막판에 3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일 이틀 뒤에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써있네요. 2130 정도에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